제 26페이지 지난주에 했던 것들 연속 방정식 한 번 더 볼 겁니다. 연속 방정식은 이게 우리한테 꼭 필요한 소방에서 꼭 필요한 관계식들이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연속 방정식입니다. 쭉 진행할 겁니다. 두 지점 간에 1번 지점, 2번. 꼭 이렇게 그려야 됩니까? 이렇게 안 그려도 돼요. 그냥 수평으로 그리셔도 돼요. 이렇게 연속 1번 지점과 2번 지점에서 1번 지점에서의 질량과 1번 지점에서의 유입된 질량과 나가는 질량은 같습니다. 유입 질량은 1번 지점의 유입 질량과 2번 지점의 유출 질량 서로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질량 보존의 법칙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질량 보존의 법칙을 유량이 같습니다. 또는 그 유량 중에 최적 유량이 같습니다. 질량 유량이 같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려고 그래요. 그게 연속 방정식입니다. 지금. 그래서 요 질량 보존의 법칙은 보십시오. 이제 질량은 킬로그램 매스로 표현되고요. 질량은 N은 밀도 곱하기 V 최적하면 됩니까? 밀도는 킬로그램 매스 퍼 메타 3승. 최적당 질량이 밀도입니다. 얘 곱하기 최적은 곱하기 메타 3승이잖아요, 지금. 그러면 두 개 약분돼 버리면 질량인 킬로그램 매스만 남습니까? 자, 이렇게 하는데 최적은 밀도 로 곱하기 최적은 단면적 곱하기 거리 L 됩니까? 그러면 이제 1번 지점에서의 질량과 2번 지점의 유출 유량은 첫 번째요. 여기다 쓰겠습니다. 1번 지점에서 유입 질량은 M, 질량 M1은 M 도투가 붙으면은 시간당 질량입니다. 속도가 되는 거, 유량이 됩니다. 유량. M 도투가 붙으면은 킬로그램 매스 퍼 세크라는 시간당 질량의 질량 유량의 단위가 되는 거고, 그냥 M은 앞으로 우리 질량 단위는 킬로그램 매스로 그냥 갈 겁니다. 로 1, A1 책에는 여기 거리를 예를 들어서 이만큼 잘라봤어. L1으로. 또 여기 이만큼을 잘라 같은 L1으로 이렇게 자릅니다. 여기에 평균 단면적을 A1, 여기에 평균 단면적을 A2. 그러면 단면적 곱하기 길이 하면 최적 됩니까? 단면적 곱하기 길이 하면 메타 제곱 곱하기 메타 하면은 메타 3승 되는 거죠,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지금. A1. 그 다음에 책에는 DS라고 표현했는데 저는 L1이라고 표현해요. 그냥 거리니까 L이라고 표현할 겁니다. 보통 책에는 거리를 S라고 표현하는데 그냥 저는 L이라고 표현해도 괜찮아요. 이렇게 되고요. M2는 로2 A2 L2 됩니까, 지금? 여기 2니까 2로 가겠습니다. 2번 지점이니까. L 값이 똑같으면은 이게 절대 같을 수가 없어. 그런데 이런 관계에서는 만약에요, 저희들이 L1과 L2를 똑같이 봤습니다. 똑같이 봤어요. 똑같이 보면 분명히 이쪽에 질량이 큽니까? 이게 단면적이 크잖아요, 지금. 이쪽 질량이 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L2가 길이가 더 길어야 정상입니다. 그러시죠, 이거? 근데 꼭 그렇게는 말하지 않고 길이가 길든 짧든 상관없이 걔를 아주 작게 슬라이드를 쳐버릴 겁니다. 언제까지? M1과 N2가 같을 때까지. 면적은 A1이 좀 큽니다. 근데 거기 쪼개져 있는 그 작은 값들, 걔를 계속 처음에 얘가 더 질량이 큰데요? 그러니까요.
이걸 개발하는 과학자, 야 그럼 두 개 반 쪼개봐. 그래도 얘가 좀 더 큰데요. 한 번 더 쪼개봐. 그래도 얘가 큰데요. 한 번 더 쪼개봐. 그래도 큰데, 야 임마 똑같아질 때까지 계속 쪼개봐. 그게 미분입니다. 면적차가 생겨서 이 거리를 아주 작게 하면 미소체적의 면적이, 미소체적이 두 개 같을 때까지 슬라이드를 한번 쳐봐. 언제까지? 같아질 때까지. 안 같아지는데요. 그래도 같아질 때까지 한번 잘라봐. 이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 두 관계는 우리도 책에 지금 미소 질량은 ρ1, A1, DL1 얘는 ρ2, A2, DL2가 됩니다, 지금. 얘는 아주 작은 거리를 이야기합니다. 미소 거리를. 그래서 이 2번, 1번, 2번, 3번입니다. 양쪽에 시간당 지나가는 유량으로 하기 위해서 양쪽을 dt로 나눠버릴 겁니다. 시간당으로. 시간당. 얘는 지금 킬로그램 매스, 얘도 킬로그램 매스. 1식하고 2식을 그러면 시간당 질량이 얼마나 가? 이렇게 만들 겁니다. 그래서 1식과 2식을 단위 시간당 지나가는 질량으로 바꿀 겁니다. 그래서 단위 dt분의 m1은 4번입니다. 지금 ρ1 a1 dt분의 dl1 5번 dt분의 m2는 ρ2 a2 dt분의 dl2 이렇게 됐습니까? 여기요. 시간분의 거리, 시간분의 거리. 속도 됩니까? 속도. 시간분의 거리, 시간분의 거리는 여기는 v 속도 1이 되고요. 얘는 v 속도 2가 됩니다. 되셨습니까? 여기까지? 그럼 최종식은 dt분의 m1은 m.1은 ρ1 a1 v 속도 1과 7번 m.2는 ρ2 a2 v 속도 2 됩니까? 근데 질량 보존의 법칙에서 들어가는 유량과 나가는 유량이 같다며요. 그럼 두 개는 같습니까? 여기 위에다 바로 써버리겠습니다. ρ2 a2 v 속도 2가 같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식을 질량 유량으로 표현한 연속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두 지점이 같습니다. 시작은 질량 보존의 법칙부터 시작합니다. 여기에 있는 요 질량 보존의 법칙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이렇게 표현한 우리는 얘는 지워버리고요. 질량 유량으로 표현한 연속 방정식입니다. 질량 유량의 연속 방정식. A의 단위는 킬로그램 매스 퍼 세크가 됩니다. 지금 이당이 됩니까? 그 다음에 양쪽의 밀도가 같아. 물이니까요. 그러면 양쪽의 밀도를 없애버리면 Q1, A1, V1, A2, V2 됩니까? 양쪽이 같은 밀도로 같은 종류니까 밀도 없애버리면 A1, V 속도 1 이꼴 A2, V 속도 2. 얘를 한 번 더 쓰면 Q1 이꼴 유량 Q2 됩니까? A의 단위는 메타 3승 퍼 세크로 최적 유량으로 표현한 연속 방정식입니다. 최적 유량. 최적 유량 연속 방정식입니다. 저거 하는 것처럼 이렇게 유독 책에는 약간은 언밸런스하게 돼 있어요. 지금 이런 식으로 유도가 가능하셔야 된다.
아주 쉽습니다. 쉬운데 우리가 앞으로 소방을 하시면서 써먹어야 될 책 중에 하나입니다. Q1 equal Q2 또는 rho AV equal rho 속도 1 rho A2 V 속도 2 얘는 최정유량 얘는 질량유량 킬로그램 메타 삼성 퍼 세커 얘는 킬로그램 레스 퍼 세커 이렇게 여기까지 유도 가능하시고요. 다음 장 넘기시면 여기까지 유도입니다. 다음 장에 넘기시면 운동량 방정식 나옵니다. 거기는 별표 한 2개 해 놓으십시오. 운동량 방정식은 두 번째 운동량 방정식 식은 다 합니다. 우리 힘 F는 rho Q V 속도 다 알아 이건. 얘를 한 번 더 쓰면 rho A V 속도 곱하기 V 속도 됩니까? 갑자기 확 와버렸죠 지금. Q는 AV 됐습니까? 그것만 바꿔놓은 겁니다 지금. 얘를 한 번만 더 쓰면은 rho A V 속도의 제곱으로 표현합니다. 이거 원래 운동량만 이렇게 썼어야 돼요. 원래는 이렇게 써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배웠으니까 이렇게 가는 겁니다. 원래는 운동량 방정식은 부딪히는 면하고 그때의 속도 차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이게 운동량입니다. 그래서 정면 충돌할 때는 힘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거예요 지금. 이 운동량 방식을 어떻게 표현하냐 그러면은 이런 차가 하나 있고요. 여기에 똑같이 이런 네모로 가진 차가 하나 있어. 이 차는 일로 V1의 속도로 갈 거고요. 이 차는 이쪽으로 V2라는 속도로 갈 겁니다. 그럼 두 개 정면 충돌한 거죠 지금. 충돌하는 면적은 얘가 면적 A입니다. 그럼 이 식에 넣으면 힘 F는 두 차의 질량, 차의 무게에 있을 거 아니에요. 질량 곱하기 여기 충돌하는 면적 A 곱하기 속도는 V의 1의 속도가 1로 가고 V2의 속도가 1로 갑니다. 원래는 여기 지금 V1 마이너스 V2의 제곱이라는 식으로 나올 겁니다. 그런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걸 플러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걸 마이너스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플러스 마이너스 바뀌어도 됩니다. 얘는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니까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됩니까? 그럼 플러스가 돼버리네요. 그래서 정면 충돌할 때는 힘이 세집니다. 근데 이번에 이 A라는 차가 이 차가 일로 도망가고 있고 얘가 일로 따라가고 있어. 얘가요 V1의 속도와 얘는 V2의 속도로 앞으로 가고 앞으로 갑니다. 만약에 얘가 5m/s로 가고 얘가 10m/s로 갑니다. 속도가 앞차가 천천히 가고 있는데 뒤에 가서 쾅 박아버리는 꼴입니다 지금. 그러면은 여기서요 제곱이니까 상관없습니다. 두 개 다 1로 가니까 두 개 다 플러스 마이너스 힘입니다 지금. 뭐 해도 상관없고요. 여기에서 V1의 속도가 나가는 게 5m/s 마이너스에 1로 가는 속도가 10m/s 마이너스 10의 제곱 됩니까? 그러면 마이너스가 플러스 얘는 결론은 5의 제곱 됩니까?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의 제곱입니다 지금. 그러면 마이너스 하니까 이거 플러스 돼버리네 지금. 그럼 마이너스 5 더하기 10이니까 5의 제곱. 좀 전에 같은 5m/s로 이 차가 일로 5m/s 오른쪽 차는 일로 10m/s 이렇게 갔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5 마이너스 10입니까? 정면 충돌할 때는. 일로 가는 걸 플러스라고 봤으면 얘가 5m/s로 갔습니다. 일로 반대로 가는 건 10m/s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V1이 플러스 5 마이너스 V2는 마이너스 10 요놈의 제곱만큼 됩니까? 정면 충돌할 때.
그럼 얘는 15의 제곱만큼의 힘으로 가서 두 개 꽉 부딪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계산하는 게 우리는 앞으로 운동량 방정식이라고 할 겁니다. 이 운동량 방정식을 한번 만들어 봅니다. 이제 여기서 일로 나가는 힘, 이 힘을 우리는 F1이라고 표현할 거고요. 그러면 여기서 나가는 힘도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서 물이 들어가면서 F1의 힘으로 들어갈 거고요. 나가는 애는 물은 이 방향으로 나갈 겁니다. 그럼 힘은 어디로 작용할 거냐? 반동력이 뒤로 작용하겠습니까? 옥내수화전 직사형 관창입니다. 옥내수화전 직사형 관창. 여기서 물 들어와서 쏘면 직사형 관창 뒤로 밀립니까? 지금 그 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거꾸로 뒤로 밀리는 거. 여기서 가지고 물을 쐈더만 물은 일로 나갑니다. 힘은 뒷방향으로 갑니까 지금? 이 힘 방향을 표현하고 얘를 우리는 F2라고 표현할 겁니다. 이 지점을 우리는 1번 지점, 이 나가는 지점을 2번 지점이라고 표현할 거고요. 문제는 F1의 힘의 방향과 F2의 힘의 방향이 수평이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모든 앞으로 힘은 수평 방향이든 중력으로 수직 방향의 힘만을 같은 방향의 힘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F1과 F2는 힘의 얘는 이렇게 가는데 요놈은 두 개가 이런 식의 힘이 맞으면은 괜찮습니다. 근데 얘는 힘의 방향이 얘가 그대로 가면은 이렇게 가고 얘는 이렇게 가서 얘 두 개가 안 만납니다. 그럼 이렇게 안 되니까 그 힘을 만나게 해주는 게 우리는 벡터의 합력이라고 그럽니다. 벡터. 요 F1의 합력은 X방향과 Y방향 힘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X방향은 이 힘, Y방향은 이 힘, 두 개의 힘. 이런 힘으로 앞으로 우리는 FX1이라고 표현할 겁니다. 위의 방향은 FY1이라고 표현할 거고요. 이제 좀 머리 아픕니다. 이것 때문에 찍는 겁니다, 지금. F2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힘의 방향이 일로 가면은 얘가 수직인 방향과 이 방향은 수직입니다. 일로 가는 힘을 우리는 FX2라고 표현할 거고요. 일로 내려가는 힘을 FY2라고 표현할 겁니다. 근데 우리는 Y축의 힘은 수직으로 대한 힘은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관창을 그러면 방사형 관창입니다. 관창을 수평으로 들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방향으로 힘은 필요가 없어. 이렇게 뒤로 밀리는 것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Y축 방향은 무시해버립니다. 물리학자들이나 역학자들이 보면은 좀 무식한 놈들 분명히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래도 우리는 필요 없어. 우리는 Y축 방향은 필요 없어. 우리는 온리 X축 방향을 볼 거야. 얘는 필요 없어. 그래서 fx2하고 fx1의 힘의 차이 크기를 구해볼 겁니다. 1에서 2를 빼도 되고 2에서 1을 빼도 됩니다. 이건 상관없습니다. 첫 번째요. 이 힘에서 진행하고요. 그럼 이제 두 번째. 그럼 fx1의 힘은 얼마나 돼? 이 힘 찾아낼 겁니다. fx1의 힘을 찾아낼 건데 이 fx1의 힘은요. 질량유량에 대한 최정유량으로 해도 좋은데 힘의 기본은 뉴턴입니다. 뉴턴은 MA로 표현됩니다. 지금 질량으로. 그래서 얘는 질량으로 표현할 겁니다. 여기서 들어가는 질량유량이 F1으로 들어가는, 먼저 F1으로 갈게요. F1으로 들어가는 질량이 ρ1, A1, V, 속도 1 이만큼 질량 들어가겠습니까? 들어가는 질량입니다. 요 질량 곱하기요. 질량 곱하기 V 속도인데 문제는 이제 이 속도는 정확히요. fx1으로 들어가는 속도와 우리는 구하고자 하는 fx입니다.
요 속도로 들어가고요. fx는 rho1, a1 이런 질량 유량이에요. 질량이 지나가고 요 속도로 이 fx1은 이만큼의 큰 속도 우리가 얘를 vx1이라고 표현할 겁니다. fx1에 걸리는 속도요. 여기도 마찬가지. 요만큼의 속도를 우리는 vx2라고 표현할 겁니다. 속도를 이야기합니다. fx1에 걸리는 속도, 그 질량 유량이 fx1에 f1이 들어가는 그 질량 유량 곱하기 v 속도의 x1입니다.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지금 다시 합니다. f1에 이런 힘을 질량 유량이 지나갑니다. m.1이 지나가고요. 얘는 x축 방향의 힘을 찾아보니까 이만큼의 질량 유량이 x축 방향의 vx1이라는 속도로 관을 꽝 때리는 겁니다. 지금 그 힘을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fx2도 나가는 유량 rho2 a2 v 속도 2 곱하기 여기서 1로 vx2만큼의 속도 x2만큼의 속도로 가서 관벽을 때릴 겁니다. 근데 에너지의 크기를 결정하기 위해서 그러면 단위 시간당 얼마나 들어가? 단위 시간당. 바로 여기서 빼버려도 됩니다. 근데 논리를 만들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단위 시간당 걸리는 힘은 이건 지금 시간의 개념이 없으니까 힘이 1시간을 미치든 2시간을 미치든 그건 상관없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제 논리를 만들기 위해서 fx1과 fx2로 걸리는 힘이 단위 시간당 얼마나 걸려? 이겁니다. 지금 시간을 곱합니다. 지금. 그래서 두 식의 1식과 2식의 양변의 시간을 곱할 겁니다. 시간 곱하기 아주 짧은 시간 델타 t를 곱해 줄 겁니다. 한 번 더 쓰겠습니다. 그러면은 fx1 곱하기 dt라고 해도 괜찮아. 책에는 델타 t인데 dt도 괜찮습니다. fx1 곱하기 dt는 rho1 a1 v 속도 1 곱하기 vx 속도 1 곱하기 dt가 걸릴 거고요. fx2에 같은 시간이니까요. rho2 a2 v 속도 2 곱하기 vx2 dt의 힘이 걸릴 겁니다. 지금 시간입니다. 시간당 걸리는 힘입니다. 지금 시간에 대해서 1분 동안이면 똑같이 1분 동안 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두 식을 빼면요 fx1 dt 빼기 fx2 dt는 rho1 a1 v 속도 1 곱하기 vx1 곱하기 dt 빼기 rho2 a2 v 속도 2 곱하기 vx2 곱하기 dt 전체 t 시간 동안 걸리는 힘의 크기입니다. 양쪽에 수학적으로 하면 dt 안 곱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같은 시간 동안 얘를 힘을 주겠습니다. 이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는 10분의 힘을 주고 여기는 나가는 건 5분 만에 힘을 끊어버렸어. 이러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논리를 만들기 위해서 같은 시간 동안에 걸리는 힘을 계산하겠습니다. 그래서 미소 시간을 곱해준 겁니다. 지금 이해 되십니까 이거? 여기는 여기서는 10분 동안 밀고 있는데 이 바닥에서는 6분만 힘을 받으면 안 되더라 이겁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서 10분 밀면 바닥도 똑같이 10분의 힘을 받아야 돼. 이해 되십니까 이거? 그거 이야기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양쪽에 dt가 있어서 요럼 다시 한 번 더 약분해 버릴 수 있습니까? 다 똑같은 거 dt니까요. 그러면은 위식은 fx1 빼기 fx2는 rho1
로1 A1 V1, 로2 A2 V2는 질량 보존의 법칙에서 똑같다고 그랬나요, 우리? 질량 유량은? 로 A V 속도로 표현될 거고요. Vx1 마이너스 Vx2라는 요놈 공통 Vx1, Vx2만 남았습니다, 지금. 얘는 우리 연속방정식에서 좀 전에 방금 했잖아요, 지금. 질량유량은 들어가는 질량유량은 나가는 질량유량과 같다고요. 여기서 이렇게 했네요, 지금. 연속방정식에서. 그럼 두 개는 공통분모로 이렇게 묶어내버렸어요. 상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하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최종식은 두 힘의 차를 델타 fx라고 표현할 거고요. 얘는 로 AV 속도의 Vx1 마이너스 Vx2 이 최종의 운동량 방정식으로 계산될 겁니다. 만약에 V2가 제로면은 로 A V속 Vx가 됩니까? 여기는 지금 V2가 V1도 속도가 있고 V2도 속도가 있습니다. 만약에 V2가 제로면은 로 A V속 V속이 됩니까, 지금? 속도가 0이 아니면 이런 방법으로 표현해 줄 거다.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속도 곱하기 속도. 만약에 하나의 속도가 0이 아니면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된다, 지금. 얘가 0이 아니면은 얘는 로 A, 여기처럼요. 로 A 처음의 속도에서 V1 마이너스 V2 이런 방법이다. 얘도 이 속도도 마찬가지. 로 A에 V1 마이너스 V2에 V1 마이너스 V2 이런 식이 써질 겁니다. 속도가 0이 아닐 때. 그럼 얘는 로 A에 V1 마이너스 V2의 제곱에 이런 식의 속도가 나올 겁니다, 지금. 힘이. 이 힘이 요 힘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해서 운동량 방정식의 유도가 반드시 돼야 됩니다. 반드시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장 보시면은 베르누이 방정식을 유도할 겁니다, 이제. 베르누이 방정식은 원래는 오일러의 운동량 방정식으로부터 유도하는 게 원한입니다. 지웁니다, 이제. 이건 꼭 하셔야 돼요, 이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베르누이 방정식을 뭐 유도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책에는 유도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세 번째 베르누이 방정식을 공부할 겁니다. 이 베르누이 방정식의 원안은 오일러의 운동량 방정식. 얘가 기초입니다. 얘가 어머니입니다. 근데 이렇게 풀면은 너무 복잡해. 그래서 안 할 겁니다. 이미 얘는 요 오일러의 운동량 방정식을 가지고 베르누이 방정식을 유도하시오라고 104회 기출입니다. 이미 나와버렸어, 이제. 나중에 또 나오면 어쩌려고요. 출제하는 사람들이 잘 안 냅니다, 이런 것들. 힘드니까. 요 베르누이 방정식은 하기 전에요. 여기다가 좀 하겠습니다. 베르누이 방정식 하기 전에 우리가 에너지는 제일 먼저 처음에 에너지를 사용했던 우리 위치 에너지를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얘를 사용했고요. 두 번째는 이 위치 에너지를 위로 굴러 올려갔다가 밑으로 속도로 떨어뜨려 버리겠습니까? 이런 속도의 에너지를 두 번째 사용했습니다. 세 번째는 드디어 이제 기계적인 힘이 생겼어. 그럼 우리는 압력 에너지라고 표현합니다. 압력 에너지. 자연계에서 존재하는 에너지 종류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이 위치 에너지가 맨 먼저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속도 에너지, 압력 에너지. 단적으로 이제 우리가 여기 성을 쌓아놨습니다. 지금 외국
나쁜 사람이 침입하면은 여기에다가 돌들을 왕창 큰 돌들을 갖다 놨어. 그러다가 사람들이 공격해 오면은 어느 지점에 오면 얘를 돌을 굴려서 얘 때려버리겠습니까? 그럼 여기 있는 것들은 위치 에너지. 이 위치 에너지가 굴러 내려가면서 속도의 에너지가 바뀝니다. 그 속도의 에너지에서 얘를 깔아 뭉겨버리거든요, 지금. 과거에. 그래서 보통 우리가 성들은 다 위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물론 맞기도 편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에너지를 가지고 이제 베르니를 표현하겠다. 베르니 방정식은 이 세 개의 합은 일정합니다. 이걸 찾아내신 분이 베르니라고 본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참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때 생각으로는 잘하신 것 같아요. 이거 먼저 이 일정하되 우리가 힘 이제 베르니 먼저 할 겁니다. 이제 우리가 힘 F는 ma로 표현 가능합니까? 질량 곱하기 가속도로 표현 가능하죠. 그 다음에 또 힘 F는 중력장에서는 mg로도 표현 가능합니까? 또 힘 F는 PA로도 표현 가능합니까? 여기서 말하는 위치 에너지는 mg입니다. 중력에 의한 질량이거든요, 지금. 그 다음에 속도 에너지는 ma로 표현 가능하십니까? 그 다음에 압력 에너지는 PA로 표현 가능하십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들 각각을 거리, 미소 거리를 가지고 적분을 할 겁니다. 첫 번째, 맨 위에는 위치 에너지, 책에는 속도 에너지 먼저 나왔는데 여기서부터요. 위치 에너지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테그랄 F의 거리 ds는 인테그랄 mg입니다. m 곱하기 g의 ds식으로 요 s는 시간이 아니라 거리입니다. 거리. 아주 짧은 미소거리. 그러면 요 m은 상수입니까? 요 지도 중력가속도는 상수입니까? 어떤 것을 상수를 거리로 적분하면 얘는 mgs가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 인테그랄 kdx는 kx 플러스 c. 이 k는 상수입니다. 적분 나온 김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인테그랄 x의 n승의 dx로 적분할 겁니다. 이 적분상수하고 적분값하고 적분수하고 적분을 당하는 놈하고 두 개 같은 성분인 애들을 적분 가능합니다. 만약에 성분이 달라 적분 못합니다. 성분이 다른데 걔가 변수야, 변수. 그럼 적분 못합니다. 그러면 그 변수는 요 적분할 수 있는 변수로 바꾸던가 아니면 앞에 있는 변수를 바꾸던가 요 적분 변수를 바꾸던가 바뀌는 변수를 바꾸던가 이렇게 하셔야 돼요. x에 대해서 dx로 적분할 겁니다. 얘는 적분식은요. 승에 있는 n 플러스 1분의 1 그리고 x에 n 플러스 1승 플러스 적분상수 c로 가져옵니다. 이건 고등학교 1학년 때 나온 수학책에 나와 있습니다. 적분. 소방은 요 적분상수 c 값은 안 씁니다. 수능 가서 적분상수 c를 안 쓰면은 바로 틀린 겁니다. 근데 소방은 안 틀립니다, 이거. 필요 없어요, 엄마. 보내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이렇게 해서 위치 에너지가 결정됐습니다. 두 번째, 여기서 그대로 갑니다. 속도 에너지 적분할 겁니다. 마찬가지 인테그럴 f의 ds는 인테그럴 m 곱하기 a의 ds입니다. 가속도는 m은 질량이니까 안 변할 거고요. 가속도는 속도가 변하면서 가속도는 변수를 갖습니까? 중력 가속도는 중력장에서 생기니까 상수고요. 여기에서 가속도는 속도 변화에 따라서 가속도는 변합니다. 가속도를 거리로 적분하려니까 적분이 안 돼, 이건. 적분 안 됩니다. 그러면 이 가속도는 시간분의 속도라고 기억나십니까? 조금 어렵습니다, 이제. 그래서 책의 맨 위에가 있는 겁니다.
이 가속도는 시간 t에 대해서 v 속도, t분의 v 속도 하면은 가속도 됩니까? 그럼 또 한 번 씁니다. 속도는 메타 퍼 세크 분의 세크입니다, 지금. 그러면은 내항의 곱, 외항의 곱, 요놈은 메타 세크 제곱 나옵니까, 지금? 세크 곱해서 메타 곱하니까 메타 퍼 세크 제곱 나옵니다. 이게 가속도식입니다, 지금. 가속도는 시간분의 속도가 가속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식을 그대로 한번 제가 다시 써보면은 얘를 인테그랄 m에 t분의 v 속도 곱하기 ds로 하면은 문제가 발생해요, 지금. 시간분에 대한 미소거리에 대한 속도입니다. 다시요. 시간분에 대한 거리잖아요, 지금. 얘를 한 번만 여기다 더 써보면 인테그랄 m 곱하기 v 속도 곱하기 t분의 ds라고 표현됩니까? 그럼 전 시간분의 미소거리거든요, 지금. 이렇게 표현해보면 얘를 우리는 dv라고 표현해버리면 좋겠는데 이런 표현은 없다. 그래서 아예 속도를 가속도 A는 t분의 v 속도도 가능하고요. 두 개를 미소시간에 대한 미소속도도 가속도가 됩니까? dt분의 dv 속도. 무슨 말이냐? 분자 분모에 다 t값만 미소만 붙이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면은 수학적으로 얘 없애버리면은 이 식과 이 식은 똑같아집니까? 그럼 반대로 여기에다가 t자 붙이면은 이 전체 식과 이 전체 식 똑같아집니까? 그걸 찾아내려고 그래요, 지금. 여기서 시간분의 ds라고 하면 얘는 dv 속도라고 할 수가 없어요. 얘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양쪽에 다 d자를 붙일 겁니다, 이제는.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 d자 붙입니까? 그럼 이제는요. 미소 시간에 대한 미소 거리는 어떻게 표현될 거냐? 시간분의 거리잖아요, 지금. 속도 됩니까? 속도? 그럼 인테그랄 m의 v 속도 곱하기 dt분의 ds는 미소 속도가 됩니까? 미소 속도. d의 dv 속도. dv 속도. 미소 시간에 대한 미소 거리입니다. 시간분의 거리 하니까 속도 됩니까? 메타 퍼 세크. 얘는 메터, 얘는 세크. 미소 시간에 대한 미소 거리를 우리는 미소 속도라고 합니다. 미소 속도. 지금 이해 안 되신 분? 이해됩니까? 이해 안 되시는구나. 여기요. dt분의 ds입니다. 시간분의 거리 이야기합니다, 지금. 어유, 여기. 여기 d가 빠졌구나. 오케이. 그래서 그러셨구나. dv 속도 곱하기, 죄송합니다. dt분의 ds는 v 속도. dt분에 대한 ds는 얘들 없애버리면 미소거리에 대한 미소 시간에 대한 미소거리를 우리는 d 속도라고 표현할 겁니다. 이렇게. 이놈은 곱하기 v 속도. 이 순서 그대로 쓴 겁니다, 지금. 얘를 다시 적분식으로 쓰면은 인테그랄 m의 v 속도 곱하기 dv 속도. 이번부터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적분계수하고 여기에 있는 변수하고 드디어 똑같아졌네요, 지금. 다시 합니다. m의 dt분의 dv 속은 얘는 가속도 a입니다. 원래 거리를 하니까요. dv 속도는 그대로 앞으로 나와 있고요. dt분의 ds 들어왔습니다. m의 dv 속도는 그대로 있고요. dt분의 ds는 속도로 바뀝니다. 속도. 시간분의 거리입니다, 지금. 그럼 한 번 더 쓰면 요 식을 쓰면 m v 속도 곱하기 미소 속도를 가지고 속도를 적분할 겁니다, 이제.
이 식은 여기에 일승 있는 겁니까? 일승 있으면 얘를 그대로 적분하면 m은 그대로 빠져나올 거고요. 상수니까 곱하기 1이 있으니까 n 플러스 1분의 1 v 속도에 n 플러스 1 됩니까? 얘를 한 번 더 쓰면은 2분의 1 m v 속도에 제곱 되셨습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게요. 운동 에너지라고 표현합니다. 운동 에너지. 이놈을 적분해서 이제 쭉 지우고요. 적분하면은 2분의 1 mv 속도의 제곱. 우리 얘들은 이제 운동 에너지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세 번째, 압력 에너지를 하나 만들어 볼 겁니다. 압력 에너지. 세 번째 압력 인테그럴 F의 ds는 인테그럴 PA ds. 얘는 압력, 면적, 거리입니다. 면적 곱하기 미소 거리 하면은 미소 체적이 나옵니다, 지금. 그러면 인테그럴 P 곱하기 dv 이번에는 체적입니다. 제가 속도 체적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 P 값은 변수를 갖는데 우리는 그냥 얘를 정수로 보겠다. 그러면 상수로 보면은 얘를 그대로 적분하면 P 곱하기 V 체적됩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게 우리는 압력 에너지라고 표현합니다. 각각에 대해서 단위를 한번 맞춰볼 겁니다. 단위. MGZ부터 단위 맞힐 겁니다. M은 킬로그램 매스 곱하기 G는 메타 퍼 세크 제곱. 요거. 곱하기 거리는 메타입니다, 지금. 됐습니까? MA는 다른 말로 우리는 뉴턴이라고 하는 표현이 기억나십니까? MA 곱하기 메타가 하나 남았네요, 지금. 힘 곱하기 거리는 우리는 줄이라고 1이라고 표현했습니까? 1? 기억 안 나시죠? 한 5분은 기억나시고 나머지 분들은 했나 안 했나? 맨 앞에 있었습니다. 맨 위에 있는 식을 위치 에너지 식은 뉴턴 메타나 줄의 단위로 표현됩니다, 지금. 그 밑에 식도 그렇게 대나 표현해 볼 겁니다. 그 밑에 식은 얘는 M은 킬로그램 매스 곱하기 속도의 제곱이랍니다. 그러면은 메타 제곱 세크 제곱 됩니까? 얘를 한 번만 더 블랙다운 해보면 킬로그램 매스 곱하기 세크 제곱 메타 곱하기 메타 됩니까? 제곱이니까 두 개를 나눠버렸습니다. 그러면 킬로그램 매스 곱하기 이렇게 하면은 다시 MA 됩니까? N 곱하기 여기는 메타. A 단위도 줄 단위 됐습니까? 지금 일의 단위나 에너지 단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요. 압력 곱하기 체적입니다. 압력은 뉴턴분의 뉴턴 퍼 메타 제곱 됐습니까? 우리가 이런 단위를 앞으로는 파스칼이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습니다. 곱하기 체적은 메타 3승 됩니까? 그러면 메타 제곱 3승 없어지니까 얘는 바로 뉴턴 메타만 나옵니까? 얘는 줄로 표현됩니까? 이 세 개의 단위가 다 일의 단위 또는 에너지의 단위인 뉴턴 메타 또는 줄의 단위로 성립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뭘 할 거냐? 에너지로 각각의 위치 에너지, 속도 에너지, 압력 에너지로 표현을 잘 했구나. 이렇게 표현합니다. 베르누이는 이 세 개가 합이 일정화됩니다, 지금. 여기까지는 이제 연습이었고요. 베르누이는 이 위치 에너지랑 다 이렇게 표현해 주시죠. 위치 에너지는
mg로, 속도 에너지는 ma로, 압력의 에너지는 pa로 이렇게 유도 생각 드셔야 돼요. 이게 돼야 이렇게 적분을 할 거니까요. 베르누이란 분은 이 세 개가 일정하다고 이제 공표를 했어요, 지금. 근데 반박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MUG, 원래 책에는 Z라고 나와 있어. 얘는 수직거리를 하니까 우리 보통 일반적으로 수직거리를 우리는 Z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S라고 해도 괜찮아요. 더하기 2분의 1 mv 속도의 제곱 플러스 pv 최적은 일정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 우리는 에너지식으로 표현한 베르누이 방정식입니다. 이 단위들이 다 줄이나 뉴턴 메타잖아요. 얘가 지금 ED나 에너지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표현된 식을 우리는 에너지식 베르누이입니다. 에너지식으로 표현한 베르누이 방정식을 표현합니다. 얘의 단위는 입니다. 뉴턴 메타 줄로 표현됩니다. 그 다음에 높이요. 수두를 가지고 표현해 봅시다. 메타로. 얼마큼 높이 있어? 위치 에너지의 기준으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위치 에너지의 기준으로요. 위치 에너지의 기준으로 하면은 거리만 남게 하려면 양쪽에 다 mg로 나눠버리면 되겠습니까? 에너지식 나누기 mg를 해버리면 그대로 합니다. mg 나누니까 mgs 플러스 두 개의 mg의 mv 속도의 제곱 플러스 mg의 pv 최적은 일정합니다. mg 없어져 버리네요, 지금. 여기 하나 m 하나 없어지고 m 없어져 버리네요. 여기는 없앨 게 없네요. 그런데 이제 공부하시면서 최고로 힘들었던 거. 요렇게 묶어보면 뭔가가 하나 생길 것 같아요. 어떻게 찾아냅니까? 공부하다 보면 찾아집니다. 밀도 로는 V 최적분의 질량 M 됐습니까? 밀도는. 그러면 밀도분의 최적은 질량분의 최적은 밀도의 역수가 됩니까? 그럼 얘는 M 최적은 얘가 로가 될 수 있겠구나. 로. 밀도 로. 이게 최고로 힘든 겁니다. 이게 지금. 저만 그랬어. 저는 처음에 전기반 공부할 때 찾아냈는데 이게 뭔 말이야 도대체 이랬는데 이제 요렇게 동그라미 쳐놓고 얘가 밀도분의 1이 되는 겁니다. 지금. 얘를 쓰면은 최종식 쓰면은 S 플러스 2G분의 V 속도의 제곱 플러스 로 곱하기 G의 P 얘는 일정하답니다. 밀도 곱하기 중력 가속도는 비중량 공부할 때 기억나십니까? 비중량 감마는 로 G로 표현한다고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나든지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 요 로 G는 다시 감마로 표현 가능합니다. 얘는 최종식 S 플러스 2G분의 V 속도의 제곱 플러스 감마분의 P는 일정합니다. 이 식이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베르누이 방정식입니다. 감마분의 P, 우리가 일반적으로 쓸 때는 감마분의 P 플러스 2G분의 V 속도의 제곱 플러스 Z는 일정합니다. 이 식으로 가장 많이 쓰거든요, 지금. 실질적으로 많이 쓰는 순서대로 지금 위치 에너지, 속도 에너지, 압력 에너지. 지금은 이제 이거 왜 이렇게 쓰냐? 감마분의 P 플러스 2G분의 V 제곱 플러스 Z. 지금은 이제 과거에는 처음에 쓰는 시점부터 제가 이렇게 써야겠고 이렇게 쓰는 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에너지부터 써놓은 겁니다. 압력 에너지를 제일 많이 쓰죠, 우리 지금. 어떤 유체를 이송하려면 다 압력 에너지를 가져야 되잖아요, 지금. 이 압력 에너지가 생겨야 드디어 속도 에너지가 생깁니다.
그 속도 에너지를 가지고 고가수소로 물 포울입니다. 그 위치 수도가 되는 겁니다, 지금. 위에는 위치 에너지, 속도 에너지, 압력 에너지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순서대로 제가 써놓은 거고요. 앞으로 베르누이를 쓸 때는 감마분의 P, 감마분의 P, 2지분의 V제곱, S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뭐 많이 쓰는 에너지 순서대로 지금부터는. 이게 되시죠, 이거? 그래서 앞으로는 저는 감마분의 P 플러스 2지분의 V제곱 플러스 Z는 일정합니다. 자, 베르누이 방정식입니다. 베르누이 방정식의 1점과 2점을 적용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엄청 많이 쓸 거예요,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게 우리는 단위가 A의 단위는요. 이 단위는 뭐 같아요? 얘는 막 복잡한 게 아니라 얘가 메타잖아요, 지금. 그럼 얘는 단위는 그냥 메타입니다. 이번에는 압력으로 표현해 요 압력. 베르누이를 압력으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압력으로 표현하면은 이렇게 하면 우리는 수도식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번에는 압력으로 표현해 볼 겁니다. 이거는 수도식에 곱하기 비중량 감마 곱해 버릴 겁니다. 비중량 감마 곱하면 얘는 바로 압력 떨어집니까? 가장 만들기 쉬운 걸 없애버리는 겁니다, 지금. 수도식에다가 비중량 감마 곱해 버릴 겁니다. 그러면 이 식은 감마 곱하기 S 플러스 2지분의 감마 V 속도의 제곱 플러스 P는 일정합니다. 이 식은 압력으로 표현한 베르누이입니다. 압력 베르누이. A의 단위는요. 뉴턴 퍼 메타 제곱 또는 앞으로 얘들을 우리는 파스칼이라고 부를 겁니다. 베르누이식을 힘의 관점에서요. 에너지식, 수도식, 압력식으로 표현 가능하셔야 됩니다. 힘은 F는 이꼴 mg부터 가겠죠. 저는 여기다 ma부터 썼는데 mg부터 가겠습니다. 왜? 처음부터 먼저 사용하는 힘대로 머릿속에 이렇게 하십시오. 저는 무작정 ma, mg, pa라고 암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때. 근데 지금 그게 아니라 가장 먼저 사용하는 힘은 위치 에너지야. 위치 에너지는 mg야.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입니다. 기회를 가지고 속도를 내서 사고를 냈어. 그래서 우리는 ma라고 표현합니다. 마지막에 아마 압력은 증기기관이 들어오면서 압력을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pa, 그 힘은 압력 곱하기 면적으로 표현하겠다. 이걸 적분합니다. 적분 중에 가장 어려웠던 것은 운동 에너지를 표현하는 적분이 좀 힘들었다. 가속도를 시간분의 속도로 만들어서 그 시간분의 미소 시간분의 미소 거리를 속도로 만드는 게 좀 힘들었습니다. 지금 제가 했던 말, 맞아. 그게 힘들어서 되십니까, 이거? 가속도를 시간분의 속도를 가지고, 가속도는 시간분의 속도인데, 그때 미소 시간에 대한 미소 거리로 적분하려다 보니까 미소 시간에 대한 미소 거리를 우리는 속도라고 표현했다. 그래서 그 v 속도를 dv 속도로 적분을 해서 2분의 1 mv 속도의 제곱이 나온 게 제일 힘들었습니다. 이렇게까지 반드시 가능하셔야 됩니다, 이거. 그 다음에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조금만, 아직 1시간이 안 됐네. 그 다음에 32페이지요. 토리첼리 정리. 통수경사선이랑은 2교시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여기야 토리첼리 정리하고 반동력은 그 다음 시간에 찍어드리겠습니다. 토리첼리 정리는 이런 통 안에 물을 받았습니다. 이 지점 1번 지점. 1번 지점에서는 P1의 대기압이 작용합니다. 그때 면적 A1. 그 다음에 요 유면이 하강하는 속도. 얘를 V1. 유면이 하강하는 속도입니다. 여기서 물이 빠져나갈 겁니다. 이 지점을 2번 지점이라고 하고
여기에 단면적을 A1, A2, 그때의 속도를 V2라고 표현할 겁니다. 그 다음에요. 요 중앙에서부터 여기까지를 우리는 높이 H라고 표현할 겁니다. 이 지점에서의 위치수들을, 이 위치수들을 우리는 Z1이라고 표현할 거고요. 요 아래 지점, 물이 나오는 지점의 위치수들을 Z2라고 표현할 겁니다. 1점과 2지점을 베르누이 방정식을 적용할 겁니다. 1지점과 2지점을 베르누이 방정식으로 적용하면 감마분의 P1 플러스 2지분의 V1의 V 속도 1이라고 쓰겠습니다. V 속도 1의 제곱 플러스 Z1은 감마분의 P2 플러스 2지분의 V 속도 2의 제곱 플러스 Z2로 표현되겠습니까? 아까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감마분의 P 플러스 2지분의 V제곱 플러스 Z는 일정합니다. 이 일정하다는 것은 항상 똑같다는 거잖아요. 지금 양쪽 이 지점과 이 지점에 대한 그 에너지는 같이 일정합니다. 그럼 두 지점은 서로 같습니다라고 표현 가능합니까? 앞으로 우리는요. 이런 식의 표현은 가끔 유도할 때만 쓰고요. 실질적으로 베르누이는 감마분의 P1 플러스 2지분의 V1의 제곱 플러스 Z1은 감마분의 P2 플러스 2지분의 V2의 제곱 플러스 Z2는 같습니다. 이런 표현 안 씁니다. 감마분의 P 플러스 2지분의 V제곱 플러스 Z는 일정합니다. 이런 식을 쓸 겁니다. 왜? 볼펜 아끼려고. 그 다음에 숫자 힘 덜 쓰게 하려고. 이렇게만 써도 이런 의미인지 알아먹어야 돼요. 이거. 알아두셔야 돼요. 못 알아두시면 안 됩니다. 이거. 그러면은 우리는 구하고자 하기. 그래서 여기서 물이 얼마나 나가? 이거 찾아내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얘 V2의 속도만 남겨놓고 다 한쪽으로 몰아버릴 겁니다. 그러면요. 이 지분의 V 속도 2의 제곱은 다 일로 넘겨버릴 겁니다. 이제 감마분의 P1 빼기 P2 플러스 Z1 마이너스 Z2 그 다음에 여기 있네요. 지금 플러스 2지분의 V 속도 1번의 제곱과 같습니까? P1과 P2는 압력, 여기도 대기압, 여기 나오는 여기 압력도 대기압 됩니까? 바로 물 나오는 이면도 바로 대기압 됩니다. P2도 대기압, P2도 대기압, 위에 수두를 누르고 있는 이 P1도 대기압입니다. 그럼 대기압으로서 압력이 똑같습니까? 그럼 P1 빼기 P2는 두 개 다 대기압이니까 두 개 빼면 얘는 0 됩니까? 감마분의 0은 얘 0 됩니까? 전체? 그 다음에 Z1 빼기 Z2는 Z1에서부터 Z2를 빼니까 높이 H 됐습니까? 얘를 H로 표현할 겁니다. 이 문제는 얘예요, 지금. 이제 또 소방의 또 맹점을 이야기합니다. 요 통에서 내려가는 이 유면, 액면의 하강 속도는 여기서 나가는 속도보다 엄청나게 작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에서 내려가는 유량 Q는 A1, V1이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 구멍에서 나가는 물량 Q는 A2, V2 됩니까? 탱크의 위에 있는 면적하고 나가는 밸브 구멍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까? 요 A1이 무척 큽니다. 그럼 A1이 큰데 유량은 내려가는 유량, 이 내려간 것만큼 나가고 반대로 나가는 것만큼 내려갈 겁니다. 그러면은 요 A1이 무척 큽니다. 그러면 밑에 V2의 속도는 내려가는 속도보다 무척 빠르겠습니까? Q는 AV에서 유량은 똑같습니다. V1은 A1분의 Q, V2는 A2분의 Q랍니다.
A1은 면적이 넓으니까 속도는 아주 작겠습니까? A2는 배관의 사이즈가 매우 작으니까 속도는 매우 빠르겠습니까? 얘 빠르는 것에 비해서 얘 내려오는 속도는 거의 무시해도 되겠다. 눈에 거의 안 보이니까 무시해버리겠다. 또 수학자들이 보면 저 무식한 새끼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래도 좋아. 없애버리겠어. 요 V2 속도는 무시해버리겠습니다. 얘는 뭐냐? V1과 V2에서 V2가 너무 빨라서 이런 표현입니다. 너무 빨라서 V1을 무시하겠습니다. 한 번 더 쓰면은 V 속도 2의 제곱은 2의 제곱 2g를 1로 넘겨버릴 겁니다. 지금. 그러면은 2gh 됐습니까? 요놈은 없어져 버렸고 얘도 없어버렸고 여기 h만 남았네요. 지금. 그러면 2g를 이쪽으로 이항해버리면 V 속도 2의 제곱은 2g의 h가 표현이 됐습니까?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요. V 속도 2는 루트 2GH라는 토리첼리 정리의 유출 속도가 결정됩니다. 유출 속도. 이 속도 구해갖고 뭐 하려고 하기도 중요합니다. 이거 뭐 하려고 힘들게 구했습니까? 이거거든요, 지금. 첫 번째요. 밑에다 좀 써놓으십시오. 이 속도 구해갖고 뭐 하려고 봤더만 32페이지 밑에다 써놓으십시오. 유출 속도 구해갖고 먼저요. 수원량의 고갈 시간을 계산해요. 수원. 소화수원의 고갈 시간. 얘를 계산할 수 있고요. 두 번째, 방수구로부터 나오는 유량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방수구. 스프링클러 헤드에서 나오는 유량, 옥내소화전 이런 것이 나오는 유량, 이런 것들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소화 설비의 방출구라고 할게요. 방출구로부터 유출되는 소화수량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 V2값 알아서 유량계의 유량 측정 원리에 사용합니다. 유량 측정에 사용할 겁니다. 지금 이러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공부는 열심히 했는데 V2값 계산해서 뭐 이렇게 토리첼리 정리했습니다. 이거 계산하고 뭐다 써먹으려고 이겁니다. 지금. 그 밑에다가 하나 요것만 첨가해 놓으십시오. 한 20분까지만 5분만 쉬시고 파스칼의 원리하고 뒤쪽에 있는 노즐 반동력 계산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계산은 끝입니다.